육효 공개 강좌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육효 공개 강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그 역학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제 역학을 갖다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제 길흉화복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역학을 공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처음 입문하는 것이 이제 사주팔자 명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육효를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명리보다는 육효가 훨씬 유용합니다. 육효가 훨씬 유용하고, 명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야 3분의 1 정도의 노력만 들이면은 육효의 도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육효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써가지고 육효에서 얻는 이득은 명리를 가지고 얻는 이득보다 30배 이상입니다. 그만큼 이 육효는 굉장히 일반 생활에서 유용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육효를 이제 들어오신 것은 아주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렇게 이제 육효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이 뭔가요? 인간의 삶을 뭐 여러 단어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나이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여정을 살펴보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여정이 인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정에 있어서 그 여정을 이루는 많은 부분이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의 삶이 항상 유일하게 그냥 평탄하게, 아니면 굴곡이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나요? 아닙니다. 굴곡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변화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나한테 길이 되고 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A다. 나이 듦인데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 이른 그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변화를 적절하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만나서 그 변화에 적절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는데 나의 그 선택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조언을 구할 수가 있지 않나요? 부모님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형제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친구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인터넷 찾아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역학의 관점에서는 하늘에 물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나 이런 변화를 맞아서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조언을 달라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것이 역학입니다. 역학에는 크게 명리학이 있고 점술이 있습니다. 이 명리학을 갖다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표현을 하죠. 명리학은 그 말처럼 학문이기 때문에 지식의 깊이가 좀 더 높습니다. 깊이가 좀 더 깊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명리와 점술의 차이점은 뭐냐? 이 명리라는 것은 한 개체를 긴 흐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 개체를 긴 흐름으로 보는데, 하나의 개체가 태어났을 때 이 개체의 품성은 무엇이고 어떠한 격국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인 재능이 모의가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것이 좋고, 부모나 형제나 재물, 뭐 관직, 운, 이런 것들을 다 긴 흐름에서 보는 것입니다.
점술은 어떤 일정 시점에서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보면은 연시점이다. 연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보면은 단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보면 이 점이 이 점자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이 점이 뭔가요? 일정 시점을 의미합니다. 일정 시점의 기륭합을 보는 것이 점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보면은 복이라는 글자입니다. 복이란 글자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글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한테 그 조언을 구하려고 해. 그래서 땅에다가 막대기 찍었어. 땅에다 막대기 찍으니까 햇빛이 비쳐. 그래서 그림자가 생겼어. 그림자가 생긴 이걸 보고 예측을 해가지고 말로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준 것이 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술은 동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 점술 중에 육효가 있고 육임, 자미, 매화, 기문, 구성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많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육효란 건 뭔가? 보시면은 6개네. 뭔가 6개가 있네. 어떤 6개를 가지고 점을 치는 모양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효는 뭐냐? 6개의 부효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육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효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소통의 도구로 뭘 쓰나요? 언어를 쓰지 않나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어 쓰죠. 내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때 한국말 하면은 하나님이 한국말 아시면은 소통이 돼요. 하나님이 한국말 모르시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육효에서 하늘과 소통하는 도구가 효입니다. 이 효인데 이 효가 그러니까 고전적인 역학에서 하늘하고 소통하는 도구가 효인데 이 효는 양과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 그래서 육효에서 하늘과 소통하는 도구는 양과 음인데 이러한 양과 음을 우리는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양효, 이걸 갖다 음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효를 쭉 그리면은 이런 효에 의해서 사물이 나타나고 이런 사물 두 개가 합쳐지면 사건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그걸로서 어떠한 상황에 대한 기륭합을 점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육효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주역에서 나왔습니다. 주역도 기본이 육효입니다. 이 주역은 지금 주역이 이렇게 최초로 발생된 것은 한 BC 1200년 전쯤 됩니다. 그러니까 2500년이면 어떻게 되죠? 한 3700년이 됐겠죠? 3700년. 그래서 보면은 이 주역이 370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이 주역이
하나의 점술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 역이라는 것이 보면은 태음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농경사회 때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러한 달력을 만드는 것을 태음역이라 하고 주역 역시 하나의 그 도구 일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역이냐? 옛날에 중국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이제 고대 중국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라, 은나라에도 역이 있었어요. 귀장역, 연산역이라 역이 있는데 그건 불에 타 소멸돼 버리고 말았어요. 주나라의 역만 남아있기 때문에 주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고 이야기한다. 주역도 역시 육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6개의 효가 있죠. 효는 양과 음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역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각 효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효 3개가 모인 것을 괴라고 표현합니다. 요것도 괴라고 표현합니다. 요걸 작게 만들어진 괴네. 그래서 요걸 소성괴, 요것도 소성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 3개의 요 위의 소성괴와 아래의 소성괴가 합친 것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진 거네. 그래서 괴성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성괴가 갖는 의미가 뭐냐? 사물을 의미합니다. 사물을 의미합니다. 자, 소성괴가 사물이다. 이 소성괴가 산이다. 그러면 산이 있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소성괴 2개가 합쳐서 산산되면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요것도 요 소성괴라는 것이 산이란 사물을 나타냅니다. 요 소성괴라는 것도 산이란 사물을 나타내요. 산이야, 산. 그런데 요 2개가 합쳤어. 그럼 사건이 벌어져. 그러니까 정지된 것이 어떤 변화가 돼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어떤가요? 좋은 느낌인가요? 나쁜 느낌인가요? 산 2개가 막혀 있어. 첩첩산중이요. 그러면 뭔가 일이 막히는 어떤 상황이 되겠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각 효를 풀이를 합니다. 효사라고. 그 다음에 이 괴를 풀이합니다. 그래서 괴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괴가 산이야. 이 괴가 산이야. 그러니까 산 2개가 합쳤어. 산 2개가 합쳐서 막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지체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주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런 것이 제일 만들어진 것이 주나라의 문왕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그 다음에 주공이라는 사람이 또 만들고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주역의 제일 대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자입니다. 공자가 주역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런 효나 이 괴의 풀이를 갖다 집대성했어요. 집대성한 것이 십이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나라의 문왕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주공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풀이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러한 풀이가 점점 풍부해졌어요. 풍부해져서 그걸 집대성한 것이 공자가 십이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역이 본래는 점술이었어요. 그런데 공자님이 점술가인가요? 공자님이 점술가인가요? 공자님이 주역의 풀이를
이렇게 10익으로 집대성했다. 그러면 공자님은 점술가네?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공자님을 점술가로 생각하나요? 아니죠. 점술가예요. 점술가인데 이걸 갖다 점의 목적으로만 이 주역을 풀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주역이 상수학과 의리학으로 나눠집니다. 이 상수학, 이것이 점술입니다. 의리학은 말 그냥 그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임금과 신하는 어떻게 살고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인간의 도리를 나타낸 것이 의리학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상수보다는 주역을 설파하시면서 이 의리를 좀 더 많이 강조했다는 거죠. 이것이 주역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상수와 의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좀 더 발전했느냐? 의리학이 좀 더 발전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 뭘 배워야 되죠? 뭘 읽어야 되죠? 사서삼경을 읽어야 되지 않나요? 사서삼경, 삼경 중에 뭐가 있나요? 서경, 시경, 역경입니다. 역경이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고 육효를 공부한 사람들은 평민이에요? 사대부예요? 사대부입니다. 사대부.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역학을 다 공부하고 육효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같으면은 일정 수준이 아니면 공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주역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리학으로서 사람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를 배우는 것이 주로 강조됐고 이 의리학은 일본으로 넘어가서 점술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역도 육효로 이루어졌고 육효도 육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주역하고 육효가 차이가 뭔가? 주역하고 육효가. 주역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효로 우리가 하늘의 계시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고, 육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효로 우리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을 풀이하는 데는 각 효가 갖는 의미를 가지고 풀이를 할 수도 있고, 요 괴라는 걸 가지고 풀이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역과 육효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역의 이런 기본에 육효는 사주명리의 음양 오행의 생극을 접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요것만 있고 육효는 사주명리의 음양 오행의 생극을 갖다가 요 효괴의 해설에 접목한 것이 육효입니다. 그래서 주역과 육효의 차이점은 기본이 사주명리의 음양호의 생극이 접목이 됐다. 그 다음에 육효에서는 새와 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새는 뭐냐면은 새는 나를 가리켜요. 응은 상대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점을 칠 때 점을 치는 대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점을 쳐. 내가 저 사람하고 동업을 하고 싶어.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그러면 나가 있고 상대편이 있으니까 새와 응을 갖다가 육효에서는 부여했어요. 그래서 점치는 목적을 좀 더 뚜렷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효가 이름이 권위천이라는 효입니다. 그 다음에 오행은 금입니다. 이 효에 사주명리의 음양호의 생극을 갖다가 여기에 접목시켰다고 했습니다.
요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단순히 양과 음밖에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육효에는 여기에다가 사주명리의 음양 오행을 접목시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천간지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궤마다 붙는 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위천이라는 궤에는 자인진 오신술이라는 그런 12지지가 붙어요. 이 12지지가 붙는데 이러한 12지지가 갖는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이 자가 갖는 의미가 뭐죠? 진이 갖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명리에서 갑이, 일간이 갑입니다. 병이에요. 이 병은 뭔가요? 병은 뭔가요? 태양인가요? 병이 뭔지를 알려면은 이걸 뭐 어떻게 바꿔야 돼요? 육친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육친으로? 그럼 요거 식신 아닌가요? 식신이면은 갑의 이 병은 식신이니까 여자 같으면 뭐가 되죠? 자식이 되죠,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을 갖다 육친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병이 갖는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효에서는 이렇게 12지지를 붙였어요. 12지지를 붙였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육친화해야지만 이 12지지가 갖는 의미가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인진 오신술 이것이 육친으로 뭔가를 알려면은 명리처럼 일간을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7자 글자를 육친화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술을 갖다가 육친화하려면은 명리에서는 만일 술이 있다. 이 술이 어떤 육친인가 알려면은 뭘 먼저 봐야 되나요? 일간을 먼저 봐야 되지 않나요? 입이 갑이다. 그러면 아, 갑에서 술을 보니까 아, 편재야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것이 건이천이란 이 괴가 갖는 오행이 금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이천이라는 괴가 금이에요. 금이면은 이건 뭔가요? 인성 아닌가요? 그 다음에 신은 비겁 아닌가요? 오는 관성 아닌가요? 지는 뭔가요? 인성이고 인은 재성이고 자는 식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요 자수는 손이야. 식상이야. 식상이면은 뭘 생각하죠? 내가 우리 애가 괜찮을까? 우리 애가 잘 클까? 이렇게 생각해서 점을 쳤다 그러면 요 6글자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요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나 돈 벌고 싶어. 나 돈 벌고 싶어. 그러면은 요 6글자 중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요? 이 효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요? 그것이 주역보다는 훨씬 명료하게 점을 쳤을 때 원하는 바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주역보다 육효의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육신을 갖다 손, 재, 부, 관, 형, 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육효가 명리보다 좀 쉽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명리는 육신이 몇 개인가요? 육신이 10개입니다. 재성도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육효에는 5개입니다. 명리에는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명리에는 일간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수를 할 때 이거는 양이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요? 편인 아닌가요? 이것도 편인 아닌가요? 그런데 축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인입니다. 음양을 가리니까. 그런데 육교에서는 음양 안 가리고 음도 양으로 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5개다. 그렇게 명리가 지금 육신이 10개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신은 5개예요. 5개인데 그걸 음양을 나누다 보니까 10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교에서는 음양을 안 나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개다. 그러니까 명리에서는 음양 나눠서 육신 그 골치 아픔보다도 육효는 훨씬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인성, 비급, 관성, 인성, 재성, 식상을 갖다가 부, 형, 관, 부, 재, 손 이렇게 육효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주역은 이렇게만 있는데 육효는 명리의 음양 오행의 생각을 갖다 접목시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12지지를 붙입니다. 12지. 그래서 이것이 그 명리의 일부가 접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점치는 나를 갖다가 여기에 적습니다. 내가 수월에 갑인날 이 점을 쳤어요. 이 점을 쳤어요. 그런데 점을 치는 목적이 뭐냐면은 나 장사하고 싶어. 장사하고 싶은데 돈 벌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6개의 효 중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재죠. 예, 재입니다. 돈 벌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육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용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신. 그러니까 명리에서 용신은 뭔가요? 오행, 일간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용신 아닌가요? 육교에서 점치는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뭔가요? 내가 돈을 원하면 돈, 그것이 용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가 용신이다. 그러니까 이 재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재가 왕하다. 이 재가 왕하다 그러면은 돈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예? 많죠. 재가 약하다. 그럼 돈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적죠. 그럼 재가 많고 적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음양오행의 생극을 가지고 재의 많고 적음을 알 수가 있다. 월과 일은 여기에 있는 걸 다 생극 충합한다. 그러면은 인, 술은 어떤가요? 목곡토 하니까 이 재가 힘이 빠지죠. 인은 같은 인이니까 힘이 있죠. 그러니까 1대1이네. 아니면은 뭐 자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 돈 벌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보시면 나 돈 벌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재니까 이효를 봐야 되겠죠. 이효를 봐서 월과 일이 여기에 생극 충합하는 걸 봐서 재가 왕하면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수생목, 목목하니까 돈이 많지 않나요? 돈이 많지 않아요. 장사하면 돈이 많을 것 같아. 돈이 많을 것 같아. 자, 돈이 많아. 돈이 많은데 그 돈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누구한테? 나한테 와야 되지 않나요? 나한테 와야 돼. 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새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돈이 내가 만일 새가 여기에 있어. 새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 돈이 누구한테 와요? 목생화하니까 나한테 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명리 전혀 모르세요. 지금 보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목생하니까 힘이 빠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 새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나한테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가 있겠어. 그러면 첫째, 돈이 많이 생기는지 적은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6효 중에 무엇이 돈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6친을 보니까 2효가 채네. 채니까 2효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네. 그래서 이 돈이 많은지를 보려고 했더니 월 1에 대비를 하네. 그래서 수생목, 목목 하니까 제가 강하네. 제가 강하니까 돈이 있네. 그런데 이 돈이 나한테 와야 돼. 내가 내 입장에서 그럼 돈이 나한테 오려면은 돈이 나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이 나를 생해야지 돈이 나한테 오지 않나요? 그런데 목생화하네. 돈이 나한테 오네. 그런데 여기는 목곡토하네. 돈이 나를 거부하네. 돈이 많이 생긴다. 돈이 많이 생기는데 돈이 나를 거부하니까 돈이 나한테 안 오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6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6효와 지금 주역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6효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6효를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럴 때 명리학적 관점에서는 언제 사업해야 되나? 예. 기본적으로 대운이나 세운이 좋을 때 사업을 해야 됩니다. 흉운의 사업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는 운이 좋을 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동안 운이 나빠. 10년 동안 운이 나빠. 그러면은 사업 못 하겠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운이 안 좋아. 그럼 돈 한 푼도 안 들어오나요? 응? 자, 여름에 덥죠? 여름에 더운데 항상 더운가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그래도 좀 선선하지 않나요? 겨울에 춥죠? 항상 추운가요? 춥긴 하지만 햇빛이 많이 비치면 따뜻해질 수도 있지 않나요? 명리학으로서는 그거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주 잘게 자르면은 겨울에 추운데 언제 따뜻해지는지를 명리학에서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육효에서는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는 보면은 10년 대운에 돈이 안 들어와.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그 10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돈 들어올 때 있다. 그럼 그 언제 돈 들어오는가를 갖다가 아는 것이 점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술. 점술이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육효를 가지고 점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하고 동업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뢰성이 있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동업을 할 걸 굉장히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업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믿는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역학하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사주팔자 보면은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괜찮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동업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동업해.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사실 참 뭐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당신이 의심이 되니까 내가 당신 좀 판단해야 되니까 사주팔자 좀 주시오. 하면 상대편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에이씨, 간둬.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육효로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사주팔자 달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앉아서 치면 돼. 내가 앉아서 내가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하려고 해.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하고 적절할까? 그러면은 그냥 내가 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궤에서 내가 동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하고 적절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편을 알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야 되나? 나인 새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편은 누구라고 그랬죠? 응입니다. 응이죠? 그러면은 응이 뭐가 있죠? 진이 있죠? 새, 술이 있죠? 좋아요, 나빠요? 이거 육효 안 배워도 그냥 이제 명리를 아시니까 육효 뭐 안 배워도 그냥 유추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상대편하고 동업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새와 응을 봐. 새, 응을 봤어. 술, 진이야. 같은 토. 같은 토니까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향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같은 토는?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하니까 동업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육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요? 명리의 생극충합을 접목을 시켜서 기륭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와 응이 진과 술 같은 토예요. 같은 토니까 성향이 비슷해. 비슷하니까 동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런데 충이 되지 않나요? 성향은 비슷하지만 만나는 과정에서 부딪힘이 많다. 동업해야 돼요, 말아요?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주팔자 좀 까세요. 뭐 생년월일 까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보고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적당하게 6kg 점을 쳐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편한테 좀 더 예의가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도 뭐 눈치가 그렇게 이제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한번 대시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잘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생년월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때도 역시 육교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분한테 호감이 있어. 같은 토야.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충이 돼. 그러면은 성향은 비슷하지만 추구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틀린다라고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진이 뭔가요? 진이 신자진 수입니다. 수를 인호술이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는 굉장히 열정적이야. 나는 굉장히 열정적인데 상대편은 굉장히 좀 차고 냉정할 수가 있다. 침착하다. 나는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덤벙대고 대시하는 스타일이지만 상대편은
이래 꼼꼼하고 따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성향이 좀 틀리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역과 육효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기륭성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역보다는 육효가 좀 더 유용성이 높고, 그 다음에 육효가 배우기 쉽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역을 배워보시면, 여기서 배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배우면 좋긴 합니다. 여기서 안 배워도 돼요. 여기서 안 배워도 되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육효로 배워가지고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앞으로 역술가의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저는 타로에 대한 신뢰성도 굉장히 높아요. 타로도 보니까 굉장히 맞을 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명리를 잘 하시려면은 점수를 꼭 하나 아셔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사님.